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한 글로벌 문화 이해. 오늘은 제11강 영화에 나타난 가족 문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내박자 위에서 내 몸에 굽한 이것도 구물이 오셔 하늘 벌리자고 홍대 바닥에 박수들아 모여 요열한 불에 총을 울려 땡땡이 호수 백팩 슬레이드에도 덜렁한 골뱅이들이 뒤섞여 왜 갱뱅 냄새 풀풀 나 킁킁 내 트루트루 여기 뭔가 팀품명품 쇼라 쿵쿵 나 쿨쿨 때문에 신명나게 춤을 출뿐 다 나가 떨어지는 낙엽 내 flow 슈풍 flow 후후 오늘에게 내린 걸신 다 점점점 먹어치워 이 빛은 내 가심 나를 보러 빨리 와 접신하게 집드는 교성 지르는 난리나 이번 구판도 짝퉁이는 내꺼 이 동네 잠시상의 메뉴판 다 불가항력으로 메꿔 다 냄새나 다 푹 젖었어 푹푹 지네 어디 탕이 좀 열어줘 지구와 래퍼들은 다 물러서 이제 그분이 오셔 그분이 오셔 짝퉁 짝짝짝짝 우리 오셔 짝퉁 하하하하 나는 짝퉁 짝짝짝짝 가짜들은 짝퉁 컷컷컷 짝퉁 짝퉁 짝짝짝짝 우리 오셔 짝퉁 하하하하 나는 짝퉁 짝짝짝짝 가짜들은 짝퉁 컷컷컷 짝퉁 저배달을 봐 온동네 구경이라더란 듯내 숨을 구경하는 안에서 무대 위에 내 적지는 하면 다들 모아서 원하는지 손에 뻗은 채로 올리는 비잘 보낸 너와는 가봐 너는 이미 둘이 아닌 하나일지도 우린 다들 돈에 쓰인 채로 자라 필요한 건 그걸 걷어내는 삶 프리시도 너 사람 넌 모든 눈이 돌아가냐 난 그저 흥이 좀 과한 놈이 아닐까 몇 년 전에는 또 뻔하게 펜을 굴렸었는데 그건 날 내린 그뿐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계속해서 잡아먹는 얍자로 태어나서 난 멋지대로 몽둥이를 들고 소매를 바짝 올려 붙여 그래 계속 붙여 잡지 마라 붙여 싹다 밀어 불도저 쌍구형 등짝에 도깨비들 춤춰 지신이신 얼굴 작도 위에 악마들이 춤춰 다 냄새나 다 푹 젖었어 푹푹 지네 어디 탕이 좀 열어줘 지구와 래퍼들은 다 물러서 이제 그분이 오셔 그분이 오셔 짝퉁 짝짝짝짝 우리 오셔 짝퉁 하하하하 나는 짝퉁 짝짝짝짝 가짜들은 짝퉁 컷컷컷 짝퉁 짝퉁 짝짝짝짝 우리 오셔 짝퉁 하하하하 나는 짝퉁 짝짝짝짝 가짜들은 짝퉁 컷컷컷 짝퉁 래퍼들 구판 싹 다 마시는 게 내 약심이야 yeah 나게대로 뺐다 박은 실색 bounce 네 눈에 내게 아직도 공연으로 보이냐 알씨 내림을 맞지 이제 리허설 좋다 내가 부르는 물을 성수처럼 받아먹는 게 너들 떼면한 거의 완전 세제라서 된 기분 나랑 비슷한 무장들이라서 신나 대기 중 끝났서는 무대기 중난 자이반서는 사이반으로 와일라이트 하이라이트 공연 다음날 칭찬난 좀 봤냐 저런 하이라이트들이 다음 3일 망가들어 왔다 상방 너가 암만 잘해봤다 넌 그냥 박다운이라 Now take it to the next level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해적잘난 잭스페로 전 세계 상대로 우리가 보내는 총 따위 관심 없어 연애에 병 걸린 놈들은 댄스페로 다 냄새나 다 푹 젖었어 푹푹 지네 어디 탕이 좀 열어줘 지구와 래퍼들은 다 물러서 이제 그분이 오셔 그분이 오셔 짝퉁 짝짝짝짝 우리 오셔 짝퉁 하하하하 나는 짝퉁 짝짝짝짝 가짜들은 짝퉁 컷컷컷 짝퉁 짝퉁 짝짝짝짝 우리 오셔 짝퉁 하하하하 나는 짝퉁 짝짝짝짝 가짜들은 짝퉁 컷컷컷 짝퉁 네, 오늘은 지난주 소과제 토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차별의 사례에 대해서 소과제로 제가 제출했는데요.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소과제에 다양한 예시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역차별 중에서 우리 남녀 성에 대한 역차별이 가장 많았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 이것을 우리가 인지함으로써 또 더 좋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 역차별이 있죠, 그죠? 우리 이 사진을 보시면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해놨습니다. 물론 여성을 위한 배려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너무 과하게 또 많이 돼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 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 가족부는 없느냐고 많은 또 남성분들이 역차별의 사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성이 또 많이 또 여성과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만 또 남성 문화에 대한 또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여성 전용 흡연실은 있는데 남성 전용 흡연실은 많지 않다. 요즘 흡연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또 이게 여성 전용 흡연실과 남성 전용 흡연실, 어떻게 보면 남녀가 이제는 화장실이 구분되듯이 흡연실도 이렇게 구분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여성 전용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여성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또 이건 역차별의 사례로 또 많이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여성 전용 지하철 아니고 버스 좌석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데 여성만 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또 이것도 역차별이 아닌가 또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경찰 공무원 체력 검정 기준이 다른 것은 또 역차별이라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역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체력과 또 이렇게 근력 이런 것들은 정말 평균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보다 더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또 우리 여성분들도 있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이것은 역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웨이고 레이디 여성 전용 택시입니다. 이것도 역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남성분들도 택시를 부르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사용 안 하면 되니까 여성분들의 또 귀가를 또 어디 가는데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여자 대학교는 있는데 남자 대학교는 왜 없는가? 이거는 명칭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여자대학교라는 이름을 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여자들만 들어가는 대학교라면 정말 남자들만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데 보통 남자대학교라고는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명칭에 이제 또 순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에 나타난 가족문화 코드. 먼저 소개할 영화는 빅피쉬라는 영화입니다. 따뜻한 부성애를 담은 가족 영화 빅피쉬. 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세계 가정의 날까지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원래는 비록 코로나19로 이러한 모임들이 힘들어졌지만 5월은 여전히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생각나게 합니다. 최근 가족 영화 빅피쉬가 17년 만에 재개봉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살펴보면 아들 윌은 아버지 에드워드의 허풍과 거짓에 질려 3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산드라로부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고향을 찾는데 죽음을 목전에 둔 아버지는 여전히 허풍 가득한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아버지의 진실한 삶을 알고 싶은 아들과 끝까지 진실은 뒷전인 아버지, 그들의 사이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웰은 아버지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집안에서 단서를 찾다가 뜻밖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가족의 사랑을 잔잔하게 담아냈습니다. 에드워드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용기와 모험심으로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세일즈맨으로 여러 곳을 돌며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집에 자주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면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자, 이야기를 전해주는 과정에서 에드워드의 말은 다소 과장되기도 하지만 가정의 행복을 위한 그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윌은 진심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허풍을 못마땅해 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전해준 이야기들이 자신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아버지가 전해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관객들은 부자간의 모습을 통해 진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행복한 부부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에드워드는 산드라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3년 동안 서커스단에서 노력 봉사하며 결국 그녀를 만납니다. 에드워드는 산드라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노란 수선화 1만 송이를 준비해 프로포즈를 합니다. 결혼한 후에 다른 이성의 유혹에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순애보적인 사랑을 지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아낌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영화 빅피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이야기의 힘을 강조하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에드워드는 유능한 스토리텔러로서 자신의 일대기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한 편의 이야기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허풍 가득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건과 인물 등은 영화를 보는 동안 모두 거짓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영화의 마지막에는 대부분이 진실로 나타납니다. 또한 어린 시절 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에서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통한 소통과 가족의 화합을 담았습니다. 판타지 영화의 대가로 불리는 팀 버튼 감독은 그동안 비틀주스, 가위손, 유령신부 등 괴기스럽고 비현실적인 영화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에 비해 빅피쉬는 현실적이며 잔잔한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빅피쉬를 인생 영화로 꼽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팽배,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가족 간의 우애가 약해지는 것은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소통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1인 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박한 삶 속에서도 가족만큼 위안을 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영화 빅피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소통의 중요성은 물론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느끼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In telling the story of my father's life, it's impossible to separate fact from the fiction, the man from the myth. The best I can do is to tell it the way he told me. God, I had no idea who you are. You want? Well, who do you want me to be? Just yourself. Just show me who you are for once. Sandra Templeton, I love you and I will marry you. I was drying out. In telling the story of my father's life, it doesn't always make sense, but that's what kind of story this is. 자, 가족 역할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가깝고도 먼 가족. 자, 평생을 살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보다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들이 으뜸일 것입니다. 잠을 같이 자고 밥을 함께 먹고 생활을 함께하는 1차 집단인 동시에 피를 나눈 사이인 가족은 현대사회에서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친밀하게 서로의 삶에 관여하고
고민을 나누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은 학교나 직장, 또래 친구처럼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관계, 고정을 바꾸지 않는 한 부정할 수 없는 낙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지만 각자 따로 노는 동거인 그 이상도 아닙니다. 사회는 빨리 진화하지만 가족들의 관계는 의식주를 나누는 동물적 삶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아빠와 엄마가 자식들이 뭘 생각하고 고민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한없이 느슨하고 해체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좋지 아니한가는 바로 그런 심드렁한 가족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수업하는데 혼자 복도에 나와 있을 때 기분 묘하고 가슴 설레이지 않니? 나는 정말 미쳤나봐 오늘 밤도 언니 김치 담가? 미쳐가는 나는 이제 저 우주로 야, 떠나간다 나 너 때문에 죽으려고 했었어. 너 나쁜 년이야. 너 진짜 나쁜 년이야. 너 우주에서 제일 나쁜 년이야. 우주는 왜 생겼고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달은 왜 떠 있는가? 우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왜 궁금하냐고요. 넌 하나도 궁금하지 않니? 푸른 하늘 위에 학교 때려칠 테니까 핸드폰 줘요. 세상을 살으려 하고 동성은 이어지네 길 속에 싸워 이긴 전사 일기 들고 있는 나의 천사 제겐 사랑이 미스테리입니다. 왕? 난 왕이었어. 여기가 도서관이야? 응? 제가 드린 커피 맛 어떠셨어요? 물건들이 뒤닥쳤나봐. 어? 쉽게 쳤나? 이따가 집에서 모여. 각자 떨어져 존재하는 행성들이 공존하는 것처럼 심창수 씨 가족은 따로 놉니다. 영어 교사인 아버지 심창수 씨는 대바라진 제자들 때문에 학교에서의 입지가 좁아졌고 집에서는 무능한 남편으로 부인의 멸시를 받습니다. 엄마 희경은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부엌대기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린 채 누구 엄마로 불리는 그녀는 여자로서의 삶을 깡그리 희생한 채 엄마로서만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업적 엄마도 시한부 선고를 받자 엄마로서 살아온 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들과 딸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의 화자이자 용선이의 음악 방송이라는 인터넷 방송의 DJ인 딸 용선이 하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같이 모여 사는 걸까요? 왜 나는 매일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왜 옆집이나 다른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서로를 얽매이고 구속하는 전통규범, 가족의 성립 요건인 동거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살아야 하는 괴상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번째, 가족 역할에 대한 의문. 가족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강제 집단이 아닙니다.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가족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제도입니다. 특히 유교적인 가부장제 전통이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가족으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서로의 문제와 고민을 나누고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오랜 시간을 걸쳐 형성된 무형의 역할 모델이 있습니다. 영화 좋지 아니한가의 첫 장면은 아버지와 엄마, 자식에 대해 한국 사회가 규정해 놓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족 역할에 대한 오랜 규정들은 어떤 법률보다 강력해서 좀처럼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여건이 신장되고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느슨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이 같은 모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좋지 아니한가의 가족들은 이 같은 고정관념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먼저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순종이나 희생이라는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버지 신창수와 어머니 오희경은 그들이 희생의 삶을 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가 휘도록 돈을 버느라 고생했고 어머니 역시 가족들 밥해 먹이고 돌보느라 청춘을 탕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 세대의 희생자 의식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통념입니다. 개발 독재 시대를 통과한 부모 세대는 그들의 희생에 의해 경제 부흥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희생자 의식이 자식 세대와의 갈등 요인이 됩니다. 순종하고 희생했으니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화 좋지 아니한가는 이런 동상이몽이 가족들 간의 기대를 만들고 인생을 피곤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가족 관계의 이상적 모델. 영화 좋지 아니한가는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적인 가족관과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가치 기준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집에 살 때 다른 꿈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5사람의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서로에게 큰 관심도 없으면서 가족이라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각자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영화는 말합니다. 영화 좋지 아니한가는 달과 지구의 관계처럼 가족 역시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인력으로 서로를 밀어내고 끌어당기기도 하면서 거리를 둔 채 같은 궤도를 도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되 언제든 한 장소에서 모일 수 있을 정도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바로 지금 필요한 가족의 개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동체입니다. 크게 보면 사회의 근간이고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갖가지 정신, 문화적 요소들을 품고 있는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대부분의 갈등이 짝트는 집단이고 그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일본 영화 감독 기타노 다케시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내다버리고 싶은 것이라고 가족을 정의했을까요? 내치자니 남들의 눈이 무섭고 끌어안고 함께 가자니 감내해야 할 짐들이 너무 많은 애물단지. 혈연 공동체의 유대감이 점점 옅어져가는 요즘 시대에 가족은 그런 의미인지 모릅니다. 가족의 형성 과정과 구조를 들여다보면 세대 간 성별 간의 갈등뿐 아니라 지역주의, 가부장제 등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념적으로 가족은 피로 맺어진 동류의 집단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 가족의 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문 사회면은 거의 매일 끔찍한 가족 범죄로 채워집니다. 가족